금융투자의 수급이 증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 배당락 이후 금융투자의 매도가 쏟아진 이후에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있고요. 오늘 오전장까지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을 볼 때요. 이번에 금융투자 수급뿐만 아니고 특정 수급 주체가 시장을 들썩들썩 거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는 소위 큰 손이 이렇게 들썩들썩하게 하는 거 왠지 멋있어 보이죠. 하지만 그 안을 파헤쳐 보게 되면요, 오히려 약점만 노출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게 되면요, 투자 전략에 관한 아주 중요하고 심오한 내용까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에 앞서서요, 투자 전략에 관한 비밀 한 가지를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투자 공부를 할 때 교과서적으로는요, 주식시장은 완벽하다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이 완벽하다라는 의미는요, 여러 가지 교과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정보의 효율성, 모든 정보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완벽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누가 아무리 매매를 하더라도 그 매매가 주가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한 완벽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딱 보시기만 하시더라도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저건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딱 드시죠. 그도 그럴 것이 요즘인가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매도를 할 때 주가가 안 움직였습니까? 아니죠. 대규모 매도가 나온 뒤에 이제 주가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어떤 큰 자금의 매매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투자 전략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규모가 작을 때는 완벽한 증시와 가까운 환경에서 매매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규모가 커지게 되면요, 스스로가 증시를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공룡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겠습니까?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전략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것도 규모가 커지게 됨으로써 만들어지는 투자 전략이 만드는 하나의 모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한 그림이 금융투자 수급에 의해서 발생했죠. 자, 12월 28일에 배당락이 발생하고요. 그 후에 금융투자 수급 어땠습니까? 28, 29, 그리고 어제, 그리고 오늘 연일 매도를 하다 보니 오늘 오전장까지 증시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증폭시킨 것은 신용융자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증거금 비율, 담보 비율이 높아진 것도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스스로가 시장이 됐다,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금융투자 수급,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거래대금이 풍부할 때는 주식시장의 장중 혼란 정도로 해서 그치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그리고 작년 말 같은 경우 거래대금이 크게 위축되면서 스스로가 이 거대 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처럼 되어 있지요. 그러다 보니, 자, 어떻습니까? 이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움직이면, 다시 한번 애니메이션, 움직이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다 보이고요. 수 킬로미터 떨어진 데서도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히려 거대 수급의 포지션이 노출되게 되면요, 역공 내지는 이용당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2010년에서 2011년에 그때 당시 차화정 랠리가 있었어요. 유명하죠? 자동차, 화학, 정유 랠리. 2009년부터 시작된 랠리가 2011년 늦봄까지 이어졌는데,
그때 당시 비투자자문, 예, 비투자자문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유명한 데 있습니다. 예, 아시는 분 다 아세요. 그때 당시 뉴스 보시면 저런 얘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워낙 수익률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비투자자문의 자문형 랩을 카피하는 그러한 현상도 나타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 뉴스나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뒤적거리다 보면, 예, 자동차, 정유, 화학, 예, 그 포트폴리오들이 비투자자문 그 자문형 랩이 포트폴리오 변경할 때마다 훌떡훌떡거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역이용 당한 상황 또는 역공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오히려 그 이후 어떻게 됩니까? 2011년 8월 미국 유럽 위기 후에 주식시장은 자화적 랠리가 끝나게 되게 됐죠. 그리고 그 이전 2007년 같은 경우에는 M 자산운용사의 펀드 유명한 데입니다. 예. 회사가 하나밖에 없나? 뭐 몇 군데 있을 텐데 2007년 당시 M 자산운용사가 워낙 유명한 펀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수익률도 좋다 보니 투자자들이 M 자산운용의 펀드 포트폴리오를 따라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결국 뭐라고 그럴까요? 포지션이 노출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M 자산운용의 관계 증권사인 M 증권사의 수급이 등장했다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를 카피하는 그러한 매매 전략까지도 등장하게 됩니다. 오히려 2007년 이후로는 수익률이 악화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죠. 자,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 우리가 보게 되면 이번에 금융투자의 수급이 저절로 떠오르게 됩니다. 특히나 금융투자 수급은 이번에 단발적이에요. 배당락 전 수일 동안 매수 후 배당락 후 수일 동안 매도. 이거 거의 뻔하잖아요. 올해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매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매년 반복이 된다라는 의미는 역이용 당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야, 금융투자 배당락 후에 매도하니까, 나는 숏 포지션, 파생해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거나, 아니면은 공매도를 취하거나, 이렇게 전략을 짜고 역이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 느낌엔 이번에는 그 역이용하는 전략이 오히려, 먹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을 생각하실 때 이런 부분도 함께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이런 이야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용하시는 투자 전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기관 이야기뿐만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에게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투자 전략이 있다 한다면요, 어느 순간 그 전략이 그 이전까지 좋은 성과를 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수익률이 나빠지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이거 20여 년 전입니다. 2000년 초에, 이건 제가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2000년 초중반, 초중반에 선물 시스템 트레이딩 전략 중에 1HBO, 원 아워 브레이크아웃 시스템이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장 개장하고 1시간 동안 고가와 저가를 캐치하고 이것을 밴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선물 가격이 상단 밴드 돌파하면 장중 매수, 하단 밴드를 뚫고 내려가면 매도하는 전략이에요. 이거 데이 트레이딩 전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략이요, 한 2003, 2004년까지는 좀 먹혔어요. 그런데 이 전략이 어느 순간 책으로도 나오고요. 어느 순간부터 개인 투자, 그때 당시 파생 선물을 활용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쓰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유명한 시스템 트레이딩 솔루션에도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거 샘플 전략 해가지고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즈음부터 해서 저 전략이 수익을 내지 못해요. 참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역이용하는
전략도 생긴 것 같고,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플레이어들이 달라붙다 보니 먹을 수 있는 케이크가 많이 줄어들었던 것이죠. 자, 최근에 가치 투자 퀀트 관련해서도 조금 저는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가치 투자 퀀트 방식으로 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뭐 1년에 뭐 50% 만든다. 뭐 나는 60% 만든다. 요거 이제 과최적화의 오류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연구를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개인들이요, 비슷비슷한 가치 투자 전략을 와장창창창창창 쓰는 어느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지금 금융 투자가 비슷하게 뭐 각기 다른 이제 금융 투자 수급 주체가 여러 증권사들의 결성 뭐 이렇게 각자의 포지션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군집돼서 움직이는 그러한 형태가 나타나잖아요. 차후에 개인 투자자의 매매도 이런 형태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역이용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을 생각을 하시게 되면요, 우리가 투자 전략이 가지는 특징, 이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금융 투자 때문에 증시가 안 좋아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을 가져볼 수 있어요. 금융 투자의 연말 연초 수급 불안으로 인해서 작년 후반부터 해서 오늘 오전장까지 뭔가 무거운 증시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금융 투자 수급은 작년 배당락일부터 해서 28, 29, 그리고 어제, 오늘, 그리고 이제 얼추 끝나갑니다, 이번 주면. 그리고 오늘 장중에 보게 되면요, 재밌는 현상이 있었죠. 금융 투자의 매도가 11시경부터 해서 뭔가 좀 3천억대에서 더 이상 삐하지 않으니까 증시가 바로 튀어 올랐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 증시 수급, 거대 자금들의 수급이 노출되게 되면 전략이 노출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역이용하는 시장 패턴이 만들어진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증시 토크는 어떻게 보면 투자 전략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시장 관점에서는 금융 투자에 관한 수급 분석 이야기로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우리 애청자님들의 꾸준한 후원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애청자님의 라이브 슈퍼챗, 밝은 미래님, 이번에 공개 세미나 때 라이브 슈퍼챗 주셨죠? 제가 슈퍼땡스로 넣어놨네요. 감사드리고요. 김진섭님, 그리고 민석강님, 그리고 정종무님 등 많은 애청자님들의 후원 감사 인사드립니다. 더 힘내서 2023년 증시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